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.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지금은 기분이 아니야. 나중에 할게. 어차피 해봤자 이거 뭐가 달라져? 이 말들 그냥 핑계처럼 들리죠? 근데 이게 단순한 핑계가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리 뇌가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방어 시스템인데요. 이름도 있어요. 자기기만, 자기합리화. 연구에 따르면 이 자기기만이 우리가 일을 미루는 이유의 절반도 아니고 78%나 되는 정말 큰 비중이잖아요. 그 큰 비중이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. 의지가 약해서가 절대 아니에요. 우리 뇌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였어요. 오늘 이 속임수의 정체를 제대로 뜯어볼 거예요. 어디서 오는 건지, 왜 이렇게 강력한 건지,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.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어요. 게으름뱅이들이 가장 자주 쓰는 변명 패턴을 크게 5가지 종류 유형으로 정리했거든요. 첫 번째 패턴은 감정 핑계형이에요. 정말 하기 싫어. 기분이 좀 할 맛이 나야 하는데 지금은 아니야. 이거 미뤄도 별 차이 없어.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 분들의 유형인데요. 내가 이거를 안 해야 되는 이유를 내 감정 상태를 핑계로 삼는 거죠. 두 번째 패턴은 오래된 습관형이에요. 그냥 막판에도 나 항상 잘했는데? 나는 압박감이 있어야 더 잘하고 더 효율이 있고 더 능률 있어. 이게 사실 정말 제일 위험한 자기기만이에요. 왜냐면 실제로 한 번 해낸 적이 있었어요. 그 한 번을 평생의 핑계로 써먹는 거죠. 마치 초등학교 때 우리 딱 한 번 100점 맞은 거 평생 우려먹으면서 나 결심만 하고 그냥 하면 잘 되는 건데 그냥 내가 안 해서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진짜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. 주변에서 우리 이런 사람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. 그쵸? 다음은 세 번째 유형입니다. 완벽 타이밍형. 준비 조금만 되면 시작할 좀 더 생각해봐야 되는데 딱 맞는 조건 갖춰지면 그때 해야지 이런 말들인데요.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. 그 완벽한 타이밍 그거 딱 깨나도 안 와요. 우리 죽기 전에도 안 옵니다. 네 번째 무기력형이에요. 시작을 도저히 못하겠어. 깜빡했다.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. 이렇게 나 기운이 없어서 시작을 못하겠어. 나 너무 피곤해.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유형이에요. 다섯 번째 유형은요. 모르는 척 유형이에요.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못하겠어. 그거 내가 해야 되는 건지 나 몰랐었어. 능력이 없다라거나 정보가 없다라는 이런 핑계를 써버리는 거죠. 이 변명들 공통점이 딱 한 개가 있어요. 그게 뭘까요? 지금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피하고 그 대가를 미래의 나에게 떠넘기는 거예요. 마치 친구한테 우리 밥값 대신 내달라고 하면서 나중에 갚을게 이렇게 말해놓고요. 그 돈을 평생 안 갚는 거랑 똑같은 거죠.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우리 왜 생기는 걸까요?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우리 뇌 안에는 2개의 세력이 있는데요. 하나는 감정 담당 부서예요. 이 부서는 무서운 거 만나면 빨리 도망쳐 라고 이렇게 신호를 주고요. 재미있는 거 보면 야 당장 더해 이렇게 신호를 주는 곳이에요. 또 하나는 이성 담당 부서예요. 이 부서는 지금 조금 힘들어도 이거 조금만 참자. 나중에 너 훨씬 더 잘 될 거야. 이렇게 얘기해주는 부서예요. 어떻게 보면 다양한 유혹과 본능적인 충동을 브레이크 걸어주는 정말 고마운 존재인 거죠. 문제는 이 두 부서가 항상 싸우는데 대부분 감정 부서가 이긴다는 거예요. 마치 우리 이직 준비나 공부를 하거나 부업을 하거나 뭔가를 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친구가 야, 술 한잔 먹자 라고 이렇게 부르면 우리 어때요? 더 힘들어지잖아요. 딱 그 상황인 거예요. 만성적으로 미루는 사람들의 뇌를 찍어봤더니 행동을 조절하고 실수를 알아차리는 뇌 부위의 활동이 눈에 띄게 약해져 있었어요. 그러니까 충동적인 선택에 쉽게 끌려버리는 거예요. 더 무서운 건 계속 미루다 보니까 이 부위가 실제로 더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. 한마디로 미루면 미룰수록 더 미루기 쉬운 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. 여기서 도파민 얘기도 빠질 수가 없겠는데요.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인데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나 뭔가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. 근데 이게 그냥 기쁠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.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예측할 때 미리 나와버려요. 일종의 예고편 신호 같은 거죠. 문제는 해야 할 일이 너무 크거나 잘 될지 불확실하거나 결과가 한참 뒤에 나오면 뇌가 보상을 예측 못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럼 대신 뭐가 도파민을 줄까요? 우리가 좋아하는 핸드폰, 유튜브, SNS, 게임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도파민을 막 싸주거든요. 그래서 우리 뇌가 학습해버리는 거예요. 할 일을 피하면 기분이 좋아지네
네.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? 맞아요. 회피가 습관이 되고 내 인생의 패턴이 돼버리는 거죠. 미루기가 뇌의 공포 반응을 담당하는 부위를 활성시킨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. 한마디로 우리 뇌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위협으로 본다라는 말입니다. 마치 우리가 옛날 옛적에 우리는 기억은 안 나고 경험도 못했지만 우리 맹수들한테 잡혀먹지 않으려고 막 도망치듯이 일에서도 그렇게 도망치고 싶은 거죠. 문제는 뭐예요? 그렇게 도망간다고 뭐 일이 해결되나요? 내 인생에 유리해요? 그게 아니라는 게 정말 큰 문제라는 겁니다. 그럼 이제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자기 합리화가 왜 생기는지 그거를 좀 더 알아볼게요.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발견한 개념인데요. 인지 부조화라는 거예요. 쉽게 말하면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. 근데 오늘도 밀었네?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 마음이 불편해져요. 이 불편함을 없애는 방법 딱 두 가지가 있어요. 첫째, 행동을 바꾸거나 둘째, 생각을 바꾸면 돼요. 근데 행동을 바꾸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쉽지 않잖아요? 그럼 우리 뇌는 항상 쉬운 쪽을 선택해요. 그게 에너지가 덜 드니까요. 그게 쉬우니까요. 그럼 쉬운 건 뭐예요?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죠. 아, 어차피 그 일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. 아, 나는 압박을 받아야 잘하니까 이게 맞아. 이런 식으로요.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, 여러분?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 생깁니다.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는 이런 믿음이 딱 굳어지는 거죠. 그럼 이런 믿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? 맞아요.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럼 뭘 시도하고 싶겠어요? 어차피 안 될 건데. 맞습니다. 시도도 안 하고 또 안 되니까 안 하고 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이렇게 합리화가 더 강해지고 깊어지게 되는 거죠. 바로 이게 악순환 테크트리예요. 마치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고 무서워서 안 타고 안 타니까 더 못하게 되고 더 못하니까 더 무서워지고 이것처럼요. 재밌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. 실패를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노력이 좀 더 필요했던 거야 라고 이렇게 다시 해석하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항상 성공만 경험한 사람들보다 이 악순환을 훨씬 더 잘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해요.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.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. 자기 핸디캐핑이라는 건데요. 실패해도 자존심이 안 상하게 미리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. 막판까지 미뤄두고 결과가 별로면 아,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지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.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. 연구에 따르면 미루기 자체가 이런 자기보호 행동에 속한다고 해요.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이 방법을 정말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. 이제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 건데요. 우리 나중에 할게. 어차피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져. 이 말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. 바로 시간 할인이라는 개념인데요.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1,000원짜리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랑 한 달 뒤에 받을 수 있는 10,000원짜리 선물 중에 어떤 게 더 땡기세요? 뭐 받고 싶으세요? 지금 바로 받는 보상 선택하실 거죠? 그게 사실은 손해인데도 말이죠. 우리 뇌는 미래의 것을 현재보다 훨씬 작게 느껴지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. 이게 바로 시간 할인이에요. 24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실제 장기 과제를 주고 실험을 해봤어요. 이 시간 할인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미루기 수준이 확실히 높다라는 게 증명이 됐더라고요. 우리 뇌의 영상도 찍었는데 지금 당장 좋은 걸 선택할 때는 감정 부서가 지배적으로 커지고 먼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할 때만 이성 부서가 켜졌어요. 나중에 할게 이거는 게으름이 아니라 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. 심리학자 피어스 스틸의 691개의 연구를 분석해서 미루기를 수학 공식으로 만들었어요. 쉽게 말해서요.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높을수록 이 일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수록 움직일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. 반대로 충동적이거나 마감이 멀수록 움직일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. 이 연구에서 미루기의 가장 강력한 원인이 뭔지 아세요? 완벽주의가 아니에요. 그 일 자체가 얼마나 싫은지, 마감이 얼마나 먼지 이게 제일 컸어요. 완벽주의는 생각보다 영향이 작더라고요.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연구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. UCLA의 연구팀이 뇌 영상 연구를 했는데요. 사람들한테 지금의 나, 10년 후의 나, 그리고 길에서 처음 본 낯선 사람을 각각 떠올리게 했어요.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? 10년 후의 나를 떠올릴 때 뇌가 반응하는 패턴이 낯선 사람을 생각할 때랑 거의 똑같았다는 거예요. 뇌가 미래의 나를 사실상 남처럼 처리한다는
중요하다는 거죠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지금 미루는 게 결국 미래의 나한테 짐을 떠넘기는 건데 뇌가 그 미래의 나를 남처럼 느끼니까 미안한 마음이 별로 안 드는 거죠. 내 짐을 남한테 떠넘기는데 죄책감이 덜한 것처럼요. 그리고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내가 얼마나 같은 사람이냐고 느끼느냐가 낮은 사람일수록 미루기를 더 많이 하고 축도 덜 하고 미래 보상을 더 가볍게 여긴다는 게 밝혀졌어요. 뒤집어 생각하면 미래의 내가 생생하게 느껴질수록 지금 움직일 이유가 생긴다는 뜻이기도 하죠. 미루기는 단순히 게으른 게 아니라 단기적인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미래의 나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라는 게 연구에서 정의가 된 겁니다. 그 비용이 뭔지 아세요?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로 기억력, 집중력이 나빠지고 미루는 습관이 뇌에 굳어지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미루기 쉬운 뇌가 되고 결국 우울함, 무기력함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게으름의 대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말입니다.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속임수를 이길 수 흔한 얘기 다 빼고요. 진짜 작동하는 얘기 쏙쏙 골라서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내 변명을 수집해보세요. 우리 이 포켓몬고라는 게임 유행했는데 이거 너무 예전인가요? 그래도 포켓몬 잡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? 포켓몬을 잡듯이 내 변명을 잡아보는 거예요. 오늘부터 딱 3일만 해보세요. 뭔가 해야 하는데 내가 안 하거나 미루고 있는 거. 그 순간 속으로 내가 한 말을 메모장에 적는 거예요. 아, 피곤해. 오늘은 아닌 것 같아. 내일 할까? 5분만 누웠다가 할까? 아우 지겨워. 뭐 이런 말들 있죠? 이거 전부 다요.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지 말고요. 그냥 적기만 하세요. 왜냐면 사람마다 이 자주 쓰는 변명이 다 다르거든요. 피곤하다는 핑계를 주로 쓰는 분도 계시고 막판에 해도 됐었다는 핑계를 계속 쓰는 분도 계시고 어떤 변명이 제일 많이 나온지를 알면 그게 바로 내가 어디서 막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거거든요. 모르면 맨날 또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 거야. 맨날 같은 실수만 평생 반복하다 죽는 겁니다. 이렇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순간 자동으로 작동하던 그 미루기 스위치가 꺼지거든요. 그냥 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빠지는 거죠. 둘째, 미래의 나에게 청구서를 먼저 써보세요. 카드 많이 쓰면 나중에 돈 내라고 이렇게 날라오는 거 있잖아요. 내가 이거를 안 하면 나중에 미래의 내가 대신 갚아야 한다. 근데 왜 그게 실감이 안 나냐면 뇌는 미래의 나를 낯선 사람처럼 느낀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 그냥 내 청구서 이렇게 날리는 거 별로 미안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데 이걸 역이용하는 거예요. 3개월 후에 나한테 청구서를 직접 써보세요. 그리고 오늘 이걸 안 하면 3개월 후에 나는 어떤 것들을 떠안게 된다. 마감에 쫓기는 스트레스, 급하게 대충한 결과를 보고 후회하는 모습 뭐 이런 거요. 이걸 손으로 써서 눈에 딱 하고 붙여놓으세요. 눈에 보이면 뇌가 실제처럼 인지하거든요. 미래의 내가 점점 남이 아니라 나처럼 느끼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. 그때부터 지금 움직일 이유가 생기게 되거든요. 연구에서도요. 이 미래의 나를 생생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미루기가 확실하게 확 줄었다고 해요. 보상을 나중이 아니라 그냥 먼저 줘보세요. 인심 쓰듯이요.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죠. 아, 나 이거 끝내면 유튜브 봐야지. 아, 나 이거 끝내면 치킨 먹어야지.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. 뇌는 그 나중에 그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그런 보상에는 별로 신나지가 않거든요. 우리도 그렇잖아요. 근데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. 시작하기 전에 줘보세요. 좋아하는 음악 들어주고 따뜻한 음료 한 모금 마셔주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딱 10분만 시작하는 겁니다. 뇌는 기분이 좋잖아요? 그럼 해야 할 일들이 덜 무겁게 느껴져요. 우리 생각해보세요. 기분 좋을 때 하기 싫은 일도 그냥 할만해지잖아요? 딱 그거예요. 위험으로 인식하는 강도가 낮아지는 거죠. 수영장 처음 갔을 때 우리 생각해보세요. 물 좀 무서워하잖아요? 근데 물 좀 무서워하다가 발만 좀 담그고 놀다 보니 다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생각해보니까 몸 전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시작할 때의 분위기가 정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. 네 번째, 고민하는 순간 자체를 없애버리세요. 미루기 가장 많이 생각하는 순간 언제예요? 맞아요. 할까 말까 생각하는 그 순간이죠. 저도 오늘 크로스핏 갈까 말까 저도 생각했거든요. 그런데 그때 어떻게 생각했는 줄 아세요? 아, 이 생각 들면 가야지 라고 이렇게 딱 잘라냈어요. 그 고민하는 작은 틈새로 안 해도 되는 이유들이 우르르르 몰려와요. 쏟아집니다. 사실 안 해야 하는 이유는 정말 많거든요. 그 틈새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.
어떤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행동이 나오게 미리 짝을 지어주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아침에 커피를 내리는 순간 나는 책상 앉아서 오늘 할 일 딱 3가지 적는다. 밥 먹고 나면 자동으로 나는 산책에 나간다. 자동으로 책을 편다. 이렇게요. 자판기랑 똑같은 원리. 자판기에다 동전 딱 넣으면 음료 톡 하고 나오죠? 매번 상황이 동전이 되고 행동이 음료가 되는 거예요. 고민할 틈이 없으니까 미룰 틈도 없어지는 거죠. 이 방법을 쓴 사람들이 그냥 목표만 세운 사람들보다 성공률이 2배나 높았어요. 의지력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뇌가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. 5번째, 내 핑계를 입 밖으로 꺼내보세요. 우리 여러분들 귀신 무서워하세요? 그런데 귀신 언제 무서워요? 우리 막 밝을 때 귀신이 무섭진 않잖아. 그쵸? 어두우면 귀신이 좀 무섭잖아요. 근데 어두운데 또 불 켜면 어때요? 괜찮잖아요. 그쵸? 맞아요. 우리 핑계도 똑같아요. 머릿속에만 돌아다닐 때는 되게 그럴싸하고 그런데요. 이게 입 밖으로 탁 소리내서 말하는 순간 힘이 쫙 하고 빠지게 되는 거예요. 한번 속는 셈 치고 해보세요. 나는 지금 이거 잘 못할까봐 두려워서 안 하고 있어. 나는 실패가 무서워서 미루고 있어.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실제로 해보면 정말 많이 달라져요. 아, 내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피하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 알아차리게 되고요. 이렇게 알아차리면 훨씬 더 가벼워져요. 6번째, 친절하게 말해주세요. 우리 가끔 보면요. 뭐 저도 그렇고요. 거의 이거 남한테 하면 손절급인 그쵸? 그런 말들을 나한테 엄청 하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. 이게 방법이야?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진짜 효과가 좋다라는 겁니다. 또 뭔가 미뤘을 때 아, 나 왜 이렇게 게을러? 아, 한심해. 이러면 어때요? 아, 괜히 정말 너무 이거 쓸데없는 인간처럼 느껴지잖아요. 내 자신이. 그쵸? 더 무거워져요. 그 무거운 기분이 싫어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? 더 뭘 하기가 싫어지죠. 맞습니다. 자책이 미루기를 더 키워버리는 거예요. 그런데 반대로요. 우리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, 소중한 친구가 그런 상황이면 우리 뭐라고 말해줄 거예요? 야, 그럴 수도 있어. 너 힘들었잖아. 괜찮아. 좀 쉬엄쉬엄 해. 우리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. 그쵸? 그럼 나한테도 좀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. 어차피 그거 안 해도 돼.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. 이건 자기 합리화예요. 아, 지금은 힘들었지만 다시 시작하면 돼. 자기 자비예요.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. 두 개 차이는 그냥 앞으로의 성장이 있냐 없냐로 구분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. 연구에서도 자기 비판이 미루기를 악화시키고 자기 자비가 미루기를 줄인다는 게 실험으로 증명됐어요. 그리고 제 인생으로도 증명됐어요. 그리고 제 수강생을 보면서도 매일매일 저는 증명을 받고 있어요. 자,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좀 어떠세요? 나도 이런 변명 쓰는데 이런 생각 드셨다면 그게 바로 출발점입니다. 인식이 영순이니까요. 근데 여기서 솔직하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. 방법 사실 진짜 많습니다. 유튜브에도 넘쳐나고 책에도 가득하고요. 그런데 왜 우리 알아도 안 바뀌는 걸까요? 미루는 걸까요?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. 그 방법이 나한테 맞지 않아서인데요. 그런데 왜 그 좋은 방법들은 나한테 맞지 않을까요? 생각해보세요. 학습된 무기력이 심한 분이랑 자기 핸디캐핑이 문제의 주된 분이랑 감정 핑계형 변명을 맨날 쓰는 분이랑 이 세 분한테 똑같은 방법 쓰면 똑같이 먹힐까요? 당연히 결과가 다릅니다. 필요한 방법도 각 다 달라요. 사람마다 내가 어디서 막히는지, 어떤 변명 패턴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지, 어떤 상황에서 회피가 발동하는지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? 그리고 그게 하나예요? 아니에요. 정말 수십 개, 수만 개가 얽히고 설켜서 나를 계속 방해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 어떤 실행 방해 패턴이 있는지 이거를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. 이거 모르잖아요? 그럼 또 도돌이표, 또 제자리 걸음 이렇게 됩니다. 그걸 알아야 나의 실행 방해 패턴을 정확하게 알아야 나에게 맞는 전략으로 하나씩 제대로 바꿔나갈 수 있는 겁니다. 혼자서 이거 찾으려고 하잖아요. 시간, 돈, 에너지 정말 많이 들 겁니다. 행동대장 진단 컨설팅에서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. 지금 나한테 어떤 실행 방해 패턴이 작동하고 있는지, 어떤 자기 기만 회로가 습관으로 굳어졌는지, 어디에서 내가 멈춰버리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. 누구한테나 맞는 일반적인 조언이 아니라 나한테 딱 맞는 맞춤 피드백이에요. 혼자 하면 10년 걸릴 거 6개월로 확 할 수 있습니다. 내 패턴을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게 교정해 나가면요. 변화 속도는 확 친 듯이 달라집니다. 후기 잠깐 보고 올게요. 그냥 남들이 좋다는 방법을 아는 것과 내 패턴에 맞는 방법을 제대로 아는 거는요. 정말 하늘과 땅 차이
차이로 많이 달라집니다. 결국 근본이 바뀌려면요, 방법이 아니라 내 안에 새겨진 패턴을 먼저 아는 게 영순입니다. 그 패턴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? 맞아요. 나에게 딱 맞는 해결책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. 그 해결책으로 교정해 나가야 내 실행도 바뀌고 내 인생도 바뀌어버리는 거겠죠? 오늘 영상 보시면서요, 아, 나 이거 진짜 내 얘긴데?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. 그런 분들은요, 아래 고정 댓글에서요, 지금 바로 딱 하루 3명 한정으로 무료 실행력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직접 전화로 상담해드리는 거니까요, 빨리 기회 잡으세요. 이것도 놓치면 안 돼. 그쵸? 빨리 기회 잡으세요. 이것도 놓치면 이거 안 돼. 내가 어떤 패턴인지, 어디서 막히는지 정확하게 집어드릴게요.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. 지금